손흥민의 과도한 출전 우려가 결국 현실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뿐만 아니라 유럽 축구계에서도 손흥민의 혹사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27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유로파리그 1라운드 경기가 열렸습니다. 우승을 꿈꾸는 손흥민의 기자회견 내용을 비중있게 다루며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간 유럽 축구연맹은 앞선 25일 세계적인 선수들 정중앙에 손흥민을 배치한 공식 포스터를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리그의 첫 상대인 카라바오전은 손흥민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9년 전 손흥민은 토트넘으로 이적했지만 초기에는 골을 기록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유로파리그에서 카라바오를 상대로 2골을 몰아치며 토트넘에서의 데뷔골을 넣었고 이는 커리어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해리 케인, 크리스티안 에릭센, 델레 알리와 함께 토트넘의 핵심 데스크 라인을 이끌며 EPL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윙어로 성장했습니다. 팬들은 9년 전의 데뷔골처럼 이날도 손흥민이 2골을 넣어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브렌트포드전에서 허벅지를 감싸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일부 팬들은 이러다간 큰일 날 수 있다며 부상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영국 현지 전문가들도 빡빡한 경기 일정으로 인해 선수들의 부상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이어지는 리그 일정을 위해 로테이션을 가동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어놓았습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제임스 매디슨, 크리스티안 로메로 등 기존 주전 선수들을 선발에서 제외시키며 휴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예외였습니다. 변함없이 주장 완장을 착용하고 선발로 출전했으며 어린 선수들을 이끌고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13도까지 떨어진 런던의 날씨와 쏟아지는 비는 몸을 더 무겁게 했고 미끄러운 잔디 위에서 볼 컨트롤도 애를 먹었습니다. 하필 운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경기 시작 7분 만에 카라바오의 준인유를 막는 과정에서 토트넘의 드라고신이 레드카드를 받아 팀은 10명으로 경기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수비 중앙에 구멍이 나버린 토트넘은 결국 베리발을 교체하고 우도기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팬들은 모처럼 선발 기회를 잡은 베리발이 무슨 죄냐며 드라고신을 비난하면서도 10명으로 뛰면 최전방에 있는 손흥민은 또 얼마나 갈려나가겠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포기하지 않고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손흥민은 측면에서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전반 12분 솔랑케의 정교한 패스를 받은 브레넌 존슨이 정확한 슛으로 토트넘의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10명으로 뛰는 토트넘은 금세 체력이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40분경부터 측면 수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카라바오에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손흥민은 최후방까지 달려가 공격을 차단하는 등 팀의 수비에도 적극 가담했습니다. 한 점 차이로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었고 상대팀의 추격 의지도 거세졌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까지 어려움을 겪던 토트넘은 실점 바로 직전까지도 갔지만 비카리오 골키퍼가 침착하게 달려나와 막아내며 다행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토트넘은 체력 안배를 위해 선수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메뉴전을 대비하여 존슨을 교체하고 클루셉스키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교체 없이 후반에도 투입되자 이를 지켜보던 팬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지금 손흥민만 이렇게 혹사시키면 어떡하냐며 10명으로 경기를 하는 거면 걸어잠그고 실속을 챙겨야 할 때 아니냐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고집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편은 도대체 한국 대표팀에서도 교체 안 시켜주고 끝까지 체력을 갈아넣더니 토트넘에서까지 이러냐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0살이 넘은 손흥민이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시차 적응도 힘든데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거리를 뛰어다니니 부상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할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에이스 손흥민을 함부로 교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흥민이 최전방에 있어야 상대 수비진이 자유롭게 공격을 펼치기 어렵다며 손흥민의 역할이 토트넘 승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트넘이 비록 전력상 우세하긴 하지만 카라바오 역시 지난해 돌풍을 일으켰던 레버쿠젠을 추격하며 엄청난 저력을 보였던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디슨이나 존슨이라면 모르겠지만 팀의 중심이 되는 손흥민을 뺐다가는 자칫 역전에 빌미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주장인데요. 문제는 후반전 들어 손흥민의 몸이 급격히 무거워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 팬미팅 등 각종 스케줄을 소화한 터라 더욱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48분 토트넘 진영에서 볼을 잡은 손흥민은 수비수 5명을 끌고 50m가량을 질주하는 엄청난 돌파를 보였지만 물을 먹은 잔디의 패스가 느려지며 상대의 수비에 막혔습니다. 이후 허벅지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중계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다행히 후반 51분 클루셉스키가 올린 코너킥이 튀어나오자 이것을 파페사르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토트넘은 두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손흥민을 교체해도 되려나 싶은 순간 이번에는 토트넘이 PK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카라바오의 바이라모가 홈런볼을 차며 골대를 크게 벗어났고 이 장면을 지켜보던 원정 팬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득점 찬스를 놓친 카라바오는 초조함에 더욱 거칠게 토트넘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중계하던 해설진들마저
경기 양상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며 선수들의 부상을 걱정했습니다. 이후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느려진 손흥민이 얻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8분 중앙선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수비 4명을 달고 40m를 질주한 후 솔랑케에게 완벽한 득점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솔랑케의 슛이 키퍼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후반 68분 박스 앞에서 클루셉스키의 정확한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기습 슈팅을 날렸습니다. 날카로운 타이밍에 미처 대처하지 못한 상대 골키퍼는 급하게 몸을 날렸습니다. 회전이 감겨 낮게 깔려나가던 공은 큰 낙차를 보이며 오른쪽 구석으로 날아갔습니다. 키퍼는 다급하게 공을 쳐냈지만 그대로 앞으로 튕겨나간 공을 솔랑케가 뛰어들어 마무리하며 토트넘은 3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골이 들어간 것을 본 손흥민은 풀어 헤쳐진 주장환장을 손에 든 채로 팀원들에게 힘겹게 다가간 후 축하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상함을 감지한 절친 벤 데이비스가 고개를 떨구고 걷는 손흥민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더 이상 뛰어서는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손흥민은 몇 걸음 더 걷다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갑자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후 곧바로 완장을 벗고 벤치로 교체 사인을 보냈습니다. 후반전 내내 다소 무거워 보였던 손흥민의 모습은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통증을 참고 팀의 확실한 승리로 위해 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벤치에서는 빠르게 선수 교체를 준비했습니다. 주심은 즉시 경기를 중단했고 의료진이 투입되었습니다. 놀란 사르와 우도기가 달려왔습니다. 허벅지 쪽에 이상을 느낀 것으로 보였으나 다행히 손흥민은 치료 후 스스로 일어나 티모 베르너와 교체되어 나갔습니다. 손흥민의 투지에 힘입어 토트넘이 승리를 가져갔지만 팬들은 이긴 것이 기쁘지 않다며 손흥민의 부상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끝났다던 제이미 오하라의 발언도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토트넘 공식 팬사이트에서는 경기 내내 통증을 안고 뛰는 모습을 보고도 손흥민을 의심하는 건가? 라는 비판부터 당신은 벤치에만 앉아있던 평범한 선수였지만 손흥민은 다르다. 손흥민의 헌신 덕분에 지금의 토트넘이 있는 것이다. 만약 그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된다면 토트넘은 강등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라며 오하라의 발언을 강하게 일침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부상의 정도를 물었지만 감독 역시 아직 의료진의 의견을 듣지 못했으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BBC의 킨셀라 기자는 경기장을 나서는 손흥민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고 우려를 나타냈기도 했는데요. 9월 A매치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난 15일부터 일주일 만에 3경기를 소화한 손흥민은 경기 전 우리는 로봇이 아니다며 살인 일정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일정과 이동이 많아 회복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채 경기에 나서면 부상 위험이 명백히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경기를 지켜보던 국내 팬들은 이렇게 혹사시키면 로봇도 고장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맨유와의 원정 경기가 있는 상황이라 토트넘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두 팀 모두 리그 순위에서 하위권에 나란히 위치해 있는 데다가 감독들마저 경질 1, 2위를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바로 직후에 월드컵 예선까지 있는 터라 맨유전을 앞두고 손흥민의 복귀 여부가 양팀의 감독은 물론 한국의 홍명보 감독까지 3명의 감독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